2025년 8월 15일. 많은 사람들은 이 날짜를 단지 달력 속의 또 다른 하루로만 보겠지만 징조를 분별하는 이들은 지금 일어나려는 일이 한반도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도 일시적인 사회적 소요도 아니다. 그것은 우주가 신성한 목적과 완벽하게 일치하여 외세가 우리 땅과 정신과 마음에 씌운 사슬에서 한국 민족을 해방시킬 구원자를 드러내는 순간이 될 것이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채널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누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고 이 콘텐츠가 희망의 불씨를 지켜준다고 느끼신다면 이 사역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되어 이 사명을 굳건히 하고 진리와 빛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지난 몇 년간 오랜 역사와 끈질긴 민족성을 지닌 이 땅,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시험을 겪어왔다. 협정과 무역, 전략적 동맹이라는 외양을 쓴 외세의 힘이 경제와 기술 깊숙이 뿌리를 내렸고 더 위험하게는 민족 공동체의 영혼속까지 스며들었다. 이 침략은 탱크나 폭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상과 은밀한 조작,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슬로 이루어져 영혼을 묶었다.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깨어난 이들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영적 세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해왔음을 느낀다. 한반도 곳곳의 무명의 중보자와 예언자들에게 환상이 임하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꿈속에서 그는 궁궐이나 관청이 아닌 민족의 고통과 희망이 서린 거리에서 등장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의 눈에는 수많은 세대의 무게와 함께 영원한 약속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군대나 깃발을 들고 오지 않을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요새를 무너뜨리는 날카로운 말씀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의 사명은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당한 법률이나 기만적인 조약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믿음의 결핍과 분열, 그리고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어둠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질 세계에서 긴장은 이미 감지된다. 시장은 불안정하고 통신은 감시당하며 지도자들의 모든 행보는 외부에서 줄을 당기는 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계산된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하늘과 땅이 해방의 순간을 위해 서로 맞춰지고 있는 듯하며 정해진 날짜 8월 15일 은 모든 것이 모이는 지점이다. 우연이 아니다. 이 날은 해방과 독립의 역사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며 마치 역사가 스스로 메아리쳐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외치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깊은 눈으로 볼 줄 아는 이들에게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철새들이 평소와 다른 길로 이동하고 구름이 많은 이들이 신의 약속이라 해석하는 형상을 만들며 드문 천문 현상,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의 정렬. 이 사건 수주 전 한반도 하늘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징조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영기 이미 선포한 때가 왔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가 보낼 이 인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떤 이는 그를 구원자라 부르고 다른 이는 해방자라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그의 힘이 직책이나 명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평민의 언어를 이해하고 권력자와도 굴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의 권위는 학위나 가문에서 나오지 않고 눈이 열린 자들이 즉시 알아보는 기름 부음에서 나올 것이다. 전해지는 꿈속에서 그는 오래된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노인과 아이들을 맞이한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부드러운 빛이 따르며 그곳은 정화되는 듯하다. 그것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두려움을 몰아내며 용기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존재감이다. 동시에 어둠의 세력이 그를 포위하려 하며 그 순간 영적 전쟁이 격렬해진다. 외세를 섬기는 자들은 이미 그의 도래를 알고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 권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영혼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그들이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해진 날이 오기 훨씬 전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한편
민중 속에서는 깨어남이 시작된다. 이전에는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 젊은이들은 공식 서사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노인들은 저항과 희생의 역사를 떠올린다. 마치 집단의 영혼이 이성이나 논리를 넘어서는 어떤 위대한 것을 맞이하도록 준비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해 그 후에야 눈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난다. 우주는 마치 지휘자처럼 이 위대한 순간의 모든 요소를 조율한다. 바다는 명령에 순종하고 바람은 소식을 전하며 심지어 거리의 소리마저 다른 리듬을 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공기 중에 기대감이 흐르는 것을 느낀다. 어떤 이는 이것을 우연이라 하고 또 다른 이는 운명이라 하지만 눈과 귀가 열린 자들은 이것이 목적임을 안다. 그러나 이 해방은 한 사람의 단독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늘과 자리를 잡고 일어서기를 선택한 자들 간의 동역이 필요하다. 구원자는 올 것이다. 그러나 백성이 그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며 함께 걸어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단지 연설이나 일시적 승리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용기와 믿음, 그리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세워진다. 그리고 시계가 그날의 시작을 알릴 때 8월 15일에 목격될 것은 단순히 이름의 발표나 한 지도자의 등장만이 아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울려 퍼질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며 한국은 더 이상 분단된 나라로만 기억되지 않고 하나로 회복되고 통합되며 더 높은 목적에 의해 강해진 나라로 기억될 것이다. 2025년 8월 15일의 새벽이 다가올수록 공기 속에는 무언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바람은 부드럽지만 꾸준하게 불었고 마치 오래된 메시지를 품어 깨어있는 마음들에게 속삭이려는 듯했다. 어둠 속에서 남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평범한 불안이나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며 준비하라, 무언가가 일어나려 한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일부 중보자들은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한 보호를 간구했다. 그들은 영적 세력이 움직이고 있음을, 그리고 이 날이 기쁨만의 날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언제나 빛이 돌파하면 어둠은 새 시대의 시작을 막기 위해 격렬히 몸부림친다. 실제로 한국에 스며든 외세의 악은 뿌리가 깊다. 그들은 진보를 약속하는 연설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착취와 문화적 분열, 민족의 영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힘을 키워왔다. 기도로 깨어있는 이들이 받은 환상은 분명했다. 한때 메말랐던 들판이 꽃을 피우는가 하면 새 생명을 막으려는 어둠의 장벽이 세워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약속된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전통적인 지도자가 아니었다. 화려한 옷도, 정치 참모가, 정제한 말도 없었다.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고 그의 목소리는 훈련이나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스며 있어 동시에 사람을 대면하고 치유했다. 그는 경호원이나 카메라에 둘러싸여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존재만으로도 자발적으로 군중이 몰려들었다. 그를 본 사람은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저항의 부름, 진리에 충실하라는 부름이었다. 어떤 이들은 왜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고 마음이 굳어진 이들은 버티려 했지만 그의 말이 단지 이성뿐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같은 시각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외세 권력의 대리인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고 전략이 세워졌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맞서는 영적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제국을 무너뜨린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진 영향력과 조작망으로 불길이 번지기 전에 꺼뜨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 불꽃이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다는 사실이었다. 하늘이 새 시대를 선포하면 그것을 막을 힘은 없다. 한편 작은 도시와 마을에서는 소식이 거의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통제된 신문 헤드라인이나 공식 성명문이 아니라 가족에서 가족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였다. 치유, 믿기 힘든 화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에 솟아나는 용기. 그의 존재가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족의 영적 조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듯했다. 그러나 해방자는 순진하지 않았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것이 불가피한 대결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다. 외세의 악은 그를 막기 위해 중상모략, 협박, 심지어 폭력까지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홀로 싸우는 구원자로 자신을 세우지 않고 함께 걸어가자고 민중을 부른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싸우러 왔습니다. 이 말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의 말이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 정체성과 사명의식을 깨웠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많은 한국인들은 외부 세계의 시선, 외국의 승인과 시장 평가에 따라 자신들의 가치를 측정해왔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진정한 자유는 조약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쟁취하는 것이며 그 확신은 종이 위가 아니라 영혼에서 태어난다는 깨달음이었다. 하늘에서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확증하는 징조들이 계속 나타났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쾌청한 날씨에 무지개가 도시를 덮었고 다른 지역의 어부들은 고깃대가 완벽한 대형을 이루어 옛 한글을 닮은 형상을 그리며 헤엄치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작은 기적들이었지만 그것들이 모여 더 큰 이야기, 우주가 신의 목적에 맞춰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동시에 마쿠의 긴장은 고조되었다. 외세에 협력하는 정부들은 과격한 연설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에 대해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기업들은 압력에 굴복해 공개적으로 운동을 지지하는 지역 생산자와의 계약을 끊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민중은 더 크게 일어섰다. 마치 박해가 저항의 연료가 되는 듯했다. 절정의 하루 전밤 해방자는 조용히 물러났다. 그는 궁궐이나 호텔이 아니라 소수의 신뢰하는 이들만 있는 소박한 집에 머물렀다. 군사 전략이나 정부 계획을 논하지 않았다. 그는 기도했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큰 전쟁을 아는 자의 간절함으로 기도했다. 그는 단지 승리만이 아니라 목적의 순수함을 구했다. 자신도 동행하는 이들도 권력과 영광에 유혹되지 않도록. 그 순간 그는 환상을 보았다. 현재처럼 분열되고 침투당하고 상처 입은 한국이 아니라 하나로 회복되고 치유된 한국을.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역사를 배우고 가족들이 두려움 없이 모이며 외부의 은혜에 기대지 않고 번영하는 들판과 도시를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 승리가 희생 없이 오지 않을 것이며 매 세대마다 진리에 충실하기로 다시 선택해야 함도 보았다. 그 환상은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확신을 강화시켰다. 그는 다음 날이 자신에 관한 날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날임을 알았다. 이 확신과 함께 그는 일어섰다. 눈에 보이는 적들뿐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자들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아침이 밝았을 때 세상은 기묘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마치 자연마저 숨을 죽인 듯했다. 황금빛이 강하게 비치는 태양이 산과 도시를 비췄다. 그날은 시작되었고 이제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2025년 8월 15일 아침의 태양은 거의 손에 잡힐 듯한 특별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평소라면 분주함과 소음으로 가득했을 거리들이 이날은 경건한 침묵 속에 깨어났다. 마치 모두가 곧 역사의 한 장면이 될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산들바람은 은은한 향기를 실어왔고 제철이 아님에도 마치 이날을 축하하듯 꽃들이 피어 있었다. 도심의 광장에는 온 가족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랜 국기나 급히 만든 깃발이었지만 모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누구도 공식적으로 이 모임을 주최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름이 깨어있는 모든 이의 마음에 닿은 듯했다. 아이들은 어른들 사이를 뛰놀며 웃었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희망의 분위기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해방자는 요란함 없이 도착했다. 어떤 발표도 호화로운 장식도 위압적인 호의도 없었다. 그는 그저 사람들 사이를 걸었고
오랜 친구를 만나듯 인사를 받았다. 악수를 나눌 때마다, 시선을 마주할 때마다 그와 군중 사이의 유대가 더 깊어졌다. 그의 태도에는 두려움도 없었고 오만도 없었다. 그 존재 자체가 고요한 확신을 전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지금 이곳에 자신의 삶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광장 한가운데 놓인 낡은 나무 판자로 만든 작은 단상 위에 올랐다. 군중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새들조차 지저귀임을 멈춘 듯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마치 각 사람의 얼굴을 마음에 새기려는 듯 군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을 꺼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한 사람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한 민족의 날입니다. 도움으로 가장한 억압과 진보로 위장한 침략을 견뎌온 민족이 마침내 일어서기를 선택한 날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가, 사람과 사람을 향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랫동안 묶어온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과 자유를 빼앗아가려 했던 그 사슬을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거칠지 않았다. 외치지 않아도 진실을 말하는 이의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외세의 악은 무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많은 이들을 유혹하고 우리의 연대를 약화시킨 약속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길을 찾습니다. 오늘 빛이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 싸워주기를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싸우는 날입니다. 용기와 믿음,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숨을 더 깊이 들이마시는 듯했다. 희망이 다시금 그들의 폐를 채우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또 다른 이들은 손을 들었으며 동의의 함성이 파도처럼 번져갔다. 그러나 그 순간을 채우고 있던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감이 함께 있었다. 훗날 많은 이들이 말했다. 몸을 타고 흐르는 따뜻함을 느꼈다고. 이 모든 긴장 속에서도 믿기 어려운 평화를 느꼈다고. 또 어떤 이들은 잠시 동안 광장이 태양빛이 아닌 황금빛에 감싸였다고, 마치 하늘이 직접 내려와 그 장면을 지켜보는 듯했다고 증언했다. 그 시각 광장을 둘러싼 건물 속에서는 외세의 사병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무정의에는 긴급 명령이 오갔다. 누군가는 즉시 행동의 연설을 맡고 그를 체포하자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이들은 주저했다. 이해할 수 없는 힘이 그들의 발을 묶어둔 듯했다. 해방자는 자신이 맞서고 있는 저항을 알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수세기 전 이 땅을 지켰던 왕과 전사들의 옛 이야기를 꺼냈다. 외세의 침략과 기근, 불의를 끝까지 견뎌낸 이들의 후손임을 일깨웠다. 결코 굴하지 않았던 자들의 피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심장을 불태웠다. 그리고 그는 뜻밖의 행동을 했다. 시위를 촉구하거나 직접적인 대립을 요구하는 대신 그는 침묵을 요청했다. 완전한 침묵을. 그리고 모두 눈을 감고 자신이 한국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떠올리라고 했다. 가족, 전통, 노래, 풍경, 그리고 믿음. 침묵은 너무도 깊어서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조차 들릴 정도였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끝없는 초록 들판을, 어떤 이는 안전하게 모여있는 가족을, 그리고 더 민감한 이들은 광장 위에 두 손을 내린 채 서 있는 빛나는 형상을 보았다고 했다. 그곳에는 히스테리도 혼란도 없었다. 오직 무언가 거룩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집단적 확신만이 있었다. 눈을 뜨라는 해방자의 말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자유를 단 몇 초라도 체험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알았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해방도 오래 지속되게 만드는 기초라는 것을. 그 순간은 분수령이 되었다.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외세의 영향력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지역 생산자를 해치는 계약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교사들은 한국의 진짜 역사를 되살리기 위해 교재를 고치기로 했다. 마치 억누를 수 없는 용기의 파도가 풀려난 듯했다. 그러나 해방자는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승리는 열기가 식은 후에도 유지되는 승리입니다. 그는 각자가 그 불씨를 집과 공동체로 가져가 간직하라고 당부했다. 앞으로의 날들이 도전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와 그를 만지고 싶어 하거나 그저 곁에서 걷고 싶어 하는 사람들 속을 지나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첫걸음은 내디뎌졌다. 광장에서의 연설 이후 이어진 시간들은 마치 수십 년 동안 막혀있던 거대한 강물이 마침내 제방을 무너뜨리고 쏟아져 나오는 듯했다. 이전까지 흩어지고 억눌려 있던 민중이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각자의 작은 행동들이 단순한 개인 의지를 넘어 더 크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율되는 거대한 움직임의 일부가 된 듯했다. 그 8월 15일의 여파는 며칠 만에 한반도 전역으로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평소엔 소식이 늦게 전해지던 외딴 마을들까지 자원한 전령들이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했다. 그것은 평범한 뉴스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언이었다. 나는 빛이 우리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하늘의 임재를 느꼈다. 나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해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시간 중 몇 분을 내어 정체성, 역사, 그리고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교회와 사찰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겪고 있는 영적 차원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마치 모든 사람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신호가 전달되어 믿음과 용기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듯했다. 그러나 해방자는 왕좌나 관직에 오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민중 사이를 걸었고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다녔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그는 변화가 자신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면 그것이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지역 지도자들을 세우고 새로운 목소리를 훈련시키며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힘썼다. 외세의 악은 더 이상 정면 공격으로는 이 운동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닫자 더 교묘한 방식으로 움직였다.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불신을 심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이제 민중이 새로운 영적 감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거짓과 조작이 묻어있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치 영적 각성이 사람들의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든 듯했다. 국제 무대에서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를 영적 민족주의의 물결 혹은 비폭력적 문화 부흥 같은 사회학적 용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단기간에 수백만 명의 내면에서 일어난 깊은 변화는 그들의 분석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비공개 회의에서 외세 강국들은 코리아 현상을 어떻게 다룰지를 논의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외세의 영향에 맞서도록 영감을 줄까 두려워했다. 다른 더 영리한 이들은 주권 존중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접근하려 했다. 진심에서 우러난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서였다. 그러나 이 운동의 힘은 외교 협상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진 것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과거 이념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갈라져 있던 가족들이 화해했고 지역 상권은 외국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번영했다. 젊은이들은 의욕을 잃고 방황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전통 지식과 예술을 되살리는 교육과 훈련에 스스로 참여했다. 이 모든 가운데서도 해방자는 여전히 담백하게 말했다. 매일 격정적인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열정의 함정을 경고했다. 큰 감정의 물결은 훈련과 헌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쉽게 사라질 수 있다고. 어느 날 밤 해안가의 작은 마을에서 그는 소수의 어부와 농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배를 안정시키는 것은 바람의 세기가 아니라 키를 잡는 이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우리 편이지만 언젠가는 바람이 변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오늘 경험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자각은 불씨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몇 달 후, 이 운동이 더 이상 신문 한 면을 장식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이루어낸 성과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두려움은 줄었고 연대는 강해졌으며 누가 진정한 동맹이고 누가 단지 위장한 착취자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더 선명해졌다. 영적 차원에서도 무언가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다. 예전에는 믿음을 먼 종교적 의식으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기도는 더 이상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창조주와의 살아있는 대화가 되었다. 땅을 가꾸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되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성품과 빛을 지닌 전사들을 세우는 일이 되었다. 해방자는 자신의 사명이 초기 단계를 마쳤지만 끝난 것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박수를 바라지 않았기에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다. 여전히 누군가가 그에게 칭호를 붙이려 했지만 그는 늘 이렇게 답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는 그 존재입니다. 이렇게 2025년 8월 15일은 단순한 정치적 문화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의 영적 시대를 여는 날로 기록되었다. 민족은 깨달았다. 가장 위험한 사슬은 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거짓, 그리고 안일함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한번 끊어지면 쉽게 다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이야기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노래 속에서, 심지어 기도 속에서도 계속 전해졌다. 누군가 어떻게 그렇게 깊은 변화가 가능했는가 묻는다면 대답은 단순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킬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모든 한국인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남아 있었다. 외세의 악이 다시 돌아오려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역사, 그리고 영원과의 연결을 아는 민족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 해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이었다.